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 법안이 오늘 215대 214 한 표 차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여 채의 주택이 불탔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보도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빼내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상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발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현재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함께 논의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과 같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의 무게중심을 현재 대북 억제에서 중국 등 영내 사안 대응으로 옮길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동맹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근절 등 교육정책 변경을 요구해온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 반미,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을 방치했다는 게 이유인데 신입생은 물론 재학 중인 유학생과 학자까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유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다는 뜻이며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국인 학생과 학자는 모두 434명으로 조치가 시행될 경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그간 하버드 측이 반유대주의, 친테러 활동을 방치해왔다며 정책 전환과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하버드 측은 그러나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고 트럼프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giving them any more grants, right, Linda? And you know, a grant is at our discretion, and they're really not behaving well, so it's too bad. 앞서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정보를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버드대에 대한 유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종료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선동한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외국인이며 하버드대 본부가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놈 장관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의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희생자들은 약혼을 앞둔 남녀 외교관이었습니다. 30대 용의자는 체포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총격 사건 용의자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목격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간 수요일 밤 9시쯤 워싱턴 DC 유대인 박물관 근처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박물관에서 열린 외교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곳이 사건 현장입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으로 미 의회까지는 차로 3분, 백악관까지도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시카고 출신 30세 남성 엘리아스 로드리게스로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The shooting was committed by a single suspect who is now in custody. Prior to the shooting, the suspect was observed pacing back and forth outside of the museum. 체포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던 로드리게스는 가자 지구를 위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can't do this. We got to knock this off. We got to come together. This is wrong. 젊은 남녀 희생자들은 약혼을 앞둔 사이였습니다. The young man purchased a ring this week with the intention of proposing to his girlfriend next week in Jerusalem.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반유대주의 범행이라고 규탄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 이스라엘 공관의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세제 법안이 오늘 215대 214의 근소한 표차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메디케이드 근로여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보조금이 조기 폐지될 예정입니다. 국경장벽 건설에 470억 달러,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에 25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방과 이민 관련 지출도 대폭 증가됩니다. We stand ready to continue our work together to deliver on the one big beautiful bill, as President Trump named it himself. We're going to send that to his desk. We're going to get it there by Independence Day on July 4th, and we are going to celebrate a new golden age in America.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3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오클라호마주에서 추진된 카톨릭 공립 차터스쿨의 설립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1명의 대법관이 기피하여 8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반이 4대4로 나뉘면서 하급식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 학교는 종교 기반의 첫 공립 차터스쿨로 주목받았으나 미국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국적인 판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종교 기반 공립학교 설립에 대한 논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수십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렸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주택 곳곳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지붕과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아는 주민들은 겁에 질린 채 황급히 집을 빠져나옵니다. I open the door. I see my neighbor's car explode. Stuff is on fire. First thing I do is run upstairs, grab my children, my wife.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샌디에고 머피 캐년 지역의 미 해군 소속 군인 가족용 임대주택 단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졌고 주택 10여 채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1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부상자도 다수 발생해 8명이 연기 흡입이나 탈출 과정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Our city will be supporting these families who are impacted here. They're part of the military community that makes up our city, the proud partners of our community, and we will support them for as long as it takes to make sure. 소방당국은 사망자 모두 비행기 탑승자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음악기획사 사운드 탤런트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42살 남성 데이브 샤피로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샤피로는 해당 비행기의 등록 소유자이며 조종 자격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는 뉴저지 테테보로 공항에서 출발해 캔자스주 위치타를 경유한 뒤 샌디에고 몽고메리 깁스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공항 관제탑은 비운영 시간이었고 현장 인근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400m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확한 착륙이 어려운 기상 여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비행기가 착륙 중 전선을 스쳤거나 기상 악화로 시야 확보에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S SBS 이두현입니다. 네, 텍사스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5시쯤 러벅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승용차 오토바이를 포함한 총 4대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한 대가 철로 위로 밀려났고 해당 차량은 지나던 열차와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열차에 충돌한 차량 운전자와 또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로 일대 도로는 한때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미 전역에서 기록적인 수의 인구가 여행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이번 주말 연휴 기간 무려 4,500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 명 증가한 수치로 이 가운데 4천만 명 정도는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게스버디닷컴은 메모리얼 연휴 기간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8센트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제주를 찾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에 임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제주 4.3과 광주 5.18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죠. 이 후보는 주거와 의료, 돌봄과 노동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경기 부천 등을 방문해 수도권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독재도 안 하고
또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계엄 같은 거 안 합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은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후보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절반을 성과에 따라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성과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1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이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하며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했고,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3.0%포인트,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 이들의 격차는 14.6%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은 4.4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는 이들의 격차는 지난주 13.9%포인트에서 이번에는 6.8%포인트로 줄었고요. 이재명 대 이준석 이들 양자 대결의 격차는 지난주 21.4%포인트에서 이번에는 11.8%포인트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조사와 이번 조사 사이엔 지난 18일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호남, 제주에서 김문수 후보가 강원, PK, TK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30대 이상 50대 이하에서 김문수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20대 이하에선 이재명 후보가 35.3, 이준석 후보가 32.1%로 엇비슷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한국 시간 오늘 저녁 8시 이번 대선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 분야로 이번 토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오늘 저녁 다시 한자리에 모여 논쟁을 벌입니다.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TV 토론회가 열린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 각 후보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공약 검증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연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차분한 대응을 기조로 잡았고, 김문수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청렴함을 강조해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운다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략해 연성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전략, 권영국 후보는 사회 통합의 핵심인 차별 해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후보들은 각자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금속노조와 정책 협약식을 하고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북한이 신형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크게 화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업체 에어버스 DS가 청진조선소를 어제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오픈소스 센터가 X에 공개했는데 옆으로 누운 북한 군함이 파란색 방수포에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틀 전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대형 선박을 측면으로 진수할 경우 좌우 평형을 유지해야만 안전하게 진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 구축함은 꼬리 부분이 먼저 기울어지면서 배가 옆으로 누워버린 걸로 보입니다.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포조선소에서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을 진수했는데 사고가 난 이번 구축함은 5,000톤급 2번 함으로 보입니다. 진수식장에서 사고를 지켜본 김정은 총비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 된다고 국가 자존심을 추락시켰다며 다음 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무책임한 과오를 따지겠다고 밝혔고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원상복구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군 관련 사고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 김정은이 불같이 화를 낸 데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감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뉴욕주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무대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버팔로 대학교 졸업생 알 아랍은 아들과 함께 졸업식 무대에 오르려다 제지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무대에 뛰어올라 관객의 환호 속에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유아를 동반한 무대 진입은 안전규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행동은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랍은 즉시 사과하며 학업과 2개의 일자리를 병행하면서 아들을 혼자 돌봐왔다며 이 특별한 순간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상황을 고려해 학위는 정상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0년 뒤에는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같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따뜻한 응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인 최대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어 LA에도 한국 기업금융 지원센터를 열고 집중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예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 특히 미국 내 제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급증하면서 금융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인 최대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금융 지원센터를 LA에 개소했습니다. 대출 서비스를 넘어 재무 서비스는 물론 상법과 세법, 법률 정보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미국 금융제도에 익숙치 않은 그러한 한국계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또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파트너로 같이 일하고 특히 뱅크 오브 호프는 한국 기업 지원 전문팀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LA 지원센터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은 두 번째 센터로 뉴욕, 뉴저지와 텍사스 등 올해 안에 전국 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애틀란타에서는 1호로 오픈을 했고요. 지금 LA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오픈하게 됐는데 6월 초에 또 뉴욕, 뉴저지에서 하고 또 8월 달에 휴스턴, 텍사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11명을 재신임하고 외부 회계감사법인 선정과 경영진 보수 지급안도 승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몽골의 대한항공 숲에서 식림 활동을 진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숲에서 식림 활동을 진행합니다. 양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 2그루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모욕 식수 작업과 가지치기 작업, 신규 놀이터의 안전점검, 학교들을 찾아가 한국어와 영어 등 교실을 열어 현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4년부터 몽골 지역에서 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6월부터 7월까지 3번에 걸친 인문학 강의 시리즈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의 시리즈에는 미술 이창수 관장과 음악 이인현 피아니스트, 문학 정미실 문학평론가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가 참석해 어려운 인문학을 쉽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수강생 모집은 내일부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도로를 건너던 10대 한인이 픽업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로즐린 중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하모 군이 지난 19일 저녁 6시 38분쯤 노더블루바드 인근 미들넥 로드를 건너는 도중 북쪽 방향으로 주행하던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18세 남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박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비상대책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실시하려던 이번 회장 선거는 불법으로 한인회장에 당선됐던 이용기 씨 측 방해와 회관 출입 통제로 큰 혼란 끝에 온라인 투표로 전환해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압도적으로 박은석 후보가 당선됐으며 당선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라몬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의 한국어 과정이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살라몬 통합교육부는 트럼프 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결정하면서 예산 부족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의 한국어 과정이 폐지될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한국어 강좌 유지를 위해 고펀드미를 개설해 한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 채널 SBS 이브닝 뉴스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